보장 분석은 설계사님한테 할게요. 계약은 우리 이모한테 할게요. 그랬을 때 보험업을 오래 안 하시거나 또 분노 게이지가 좀 높으신 분들은 네가 사람이세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국가한테 물어볼게요.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국가대표 거절이라고 말씀드린 건 지역대표 거절들도 많습니다. 뭐 친구가 한다든가 그렇지. 친구가 한다든가 괜히 기분이 안 좋다든가 가족 중에 있어요. 예. 뭐. 근데 참 얄미운 지금 최 이사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거 말고 없냐? 있지요. 어떤 거절이 있냐면 보장 분석은 설계사님한테 할게요. 계약은 우리 이모한테 할게요. 그렇게 아예 대놓고. 그 굉장히 그랬을 기분 때 나쁘네요. 보험업을 오래 안 하시거나 또 분노 게이지가 좀 높으신 분들은 네가 사람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계약은 그분 지인분한테 하실 수 있지만 보험금은 그분이 소속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나 청구에서 지급까지 원활하게 모든 게 용이하게 돌아가지 않고 까다로운 정도를 넘어서 면책이 되거나 지금 못 받거나 억울함을 토로해야 되는데 지인이면 강력하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못하지 또. 그게 참 힘든 게요. 내 혈육이거나 중마고거나 예전으로 치면 사무실에 부장님, 사모님들이 보험을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럼 내 인사권자의 마누라가 보험 담당자인데 민원 들 수 있나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고 사실 거절 처리를 한다 그래서 모든 거절이 처리돼서 난관을 뚫고 다 계약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절로 인해서 못 마주치게 될 계약 그 도망가는 그 숫자를 최소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절 처리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대로 배우고 하지 않고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개그맨 말씀처럼 그냥저냥 임기응변으로 하시면 내가 익숙한 고객은 계약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들은 아마 계속 연전연패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 FP님들이 이런 RP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를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신입 때는 이렇게 A4 용지 하나에 질문하고 거절법. yes, no 여기로 가면 yes, no 해가지고 따라가면서 그 A4 용지 하나 보면서 전화하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느낌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딱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자기의 조사나 자기의 언어로 하나를 정리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되게 국가대표라고 만든 게 좀 보편하면서도 네. 다 써먹을 수 있는 화법을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소속된 곳이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당연히 교환으로도 있고요. 예. 인카금융서비스 VIP 총괄이라고 광교에 있는 저희 사업단인데 거기서 신입분들한테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전혀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 해보셨지만 경력이 짧고 또 경력이 길더라도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 이런 거절 처리를 포함한 그 심화 과정 교육을 하면 그분들이 결과로 나타내세요. 어린아이와 어른이 싸우면 질 것 같지만 급소를 때리면 어른도 움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은 좀 잘못됐지만 그런 공격 성향이 아닌 핵심을 짚어주면 내가 경력이 짧고 잘 모르더라도 그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거절 처리고 두 번째는 거절을 처리한 결과 그 고객이 이제 상담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보장 분석을 하겠대요. 정말 황당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보장 분석 할게요. 그런데 그게 뭔데요? 보장 분석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제가 강의 때도 물어보거든요. FC님, LP님, 보장 분석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썰렁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장을 분석해 주는 거래요. 정답이네요. 보장을 분석하는 거. 정답이지만 이제 고객이 듣기에는 전문성이 없죠. 궁금한 게 없어지는 거죠. 전문성이 없죠. 이 사람한테 더 이상 뭐 물어보지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 가령 뭐 북한 전문가다 그러는데 북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북쪽에는 한국이다. 이 정도 대답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제가 오늘 명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장 분석은 보험의 종합 검진 같은 겁니다. 첫 문장이 한 70% 이상 되는 고객분들이 무장 해지하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거의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시지만 유독 고객님한테 빠진 보장을 찾아드립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은
내게 그런 게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궁금증이 생기시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여러 건 갖고 계셔도 청구할 때 하나밖에 청구 못하는 낭비 요인을 막아드립니다. 그렇지. 가령 예를 들자면 실손보험 그리고 뭐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 물론 이제 1억 초과하는 경우는 다 건일 때는 나머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낭비 요인을 막아드립니다. 세 번째는 세제나 금융상의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좀 모르고 접할 기회가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께 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는 공치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3년간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서 드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처리 못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예. 이야.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 수명 시가 3년. 이게 많은 분들이 바쁘기도 하고요. 네. 또 보험금 청구하려 그러면 귀찮아요. 뭐 짠거 잘안 복잡하기도 하고 복잡해. 심지어 청구가 들어와도 설계사님도 움찔움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실손 같은 처리는 쉽지만 또 진단 자금이 나올 때는 구비 서류나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때 복잡해서 차일피일하다가 멀쩡한 고객을 민원화 시켜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다. 멀쩡한 고객을. 민원화. 제가 드리는 이 보장 분석의 정의와 정의에 대한 세부 항목 4가지를 명쾌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고객분께서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장 분석이 뭐죠? 라는 질문 앞에서 글쎄요 이런 대답 내지는 중언부언하면 아마 거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 절반 온 것 같아요. 이제 거절 처리 전화해가지고 거절 처리 잡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보장 분석에 대한 것까지 딱 얘기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보장 분석하고 계약하고 연결시키는 네네네. 요 부분으로 네. 가야 되는 네. 거네요. 네. 보장 분석 어떻게 합니까? 보장 분석은 보장 분석 프로그램을 하죠. 프로그램을 합니까? 네, 네. 아하.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보장 분석이라고 하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절감을 해서 일부 보장을 삭제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보장을 전달해 주는 걸 보장 분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뷔페에 가면 비싸고 맛있는 음식도 있지만 반찬이나 어떻게 보면 에피타이저에 준하는 메뉴도 있지 않습니까? 입맛을 돋구기. 예, 예. 적절한 비용은 아니었지만 보험도 주요 담보가 있고 또 차선의 담보가 있고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발생 빈도로 따지면 실손보험이 중요하고요. 네. 또 발생의 크기와 어떤 영향력의 범주로 보면 생명보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순서부터 해서 진단자금 그리고 수술과 입원 기타 등등의 항목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런 보장 분석을 함에 있어서 공공의 적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 적. 공공의 적은 뭐냐 하면 내가 방송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서 또 내가 잘 아는 고객이라 그래서 또 쉽게 계약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갱신형 보험은 무조건 안 좋으니 비갱신으로 갈아타라 라고 하면서 보장 금액을 협소하게 준다든가 아니면 CI 보험은 청구 절차가 까다롭고 대단히 지급받기가 어려우니 없애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생명보험은 보험료가 큰 대신 보장 기능이 다양하지가 않으니까 보장성 보험 가입을 하고 해약을 하라고 유도한다든가 저는 이런 케이스를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해요. 많아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장 분석을 담보 항목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보험과 나쁜 보험의 구별법을 알려드려요. 나쁜 보험은 경우에 따라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또 기간이 짧습니다. 네. 세 번째는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좋은 보험의 감별법은 이거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따지지 않고 보장해 주는 거고요. 보장 기간이 길고 네. 적정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객의 보장을 분석을 했다라는 전제로 만나면 고객이 자기 보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무리 담보 항목이 많더라도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적절한 담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수정하게 되고 또 갱신형이라 그래서 무조건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또 청구 절차가 까다롭지만 그 경우에 해당된다 그럴 때는 고액을 선뜻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도
색안경 끼고 안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보장 분석을 해드리고 만나 뵙게 됐을 경우에 고객을 만나 뵙게 됐을 때는 저는 질문 항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장 분석이라 그래서 단순 보장만 분석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보장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사실은 이게 참 힘든 게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자마자 고객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봅시다.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요즘.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게 눈치 없는 손님처럼 네. 오기만 했지 가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한테는 차라리 그래도 봅시다라는 논리보다는 요즘 회사에서는 보험업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담을 오히려 권장을 합니다.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보장도 모바일로 분석을 해드리고 또 모바일로 대안 자료를 제시한 후에 모바일로 청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바일 생각되죠. 근데 안 보고 나서 안 본 상태에서 계약하기는 좀 그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은 마스크 말고 코로나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마스크 말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를 안 만나려고 하시는데 코로나에 뭐가 두려운 거죠? 고객님이 갖고 계신 보험 갖고는 코로나가 제대로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으니까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라고 보장 분석을 유도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감사하죠. 모르니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전화상으로 보장 분석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사실 분석은 요즘 시스템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원수사에 보장 분석 시스템들이 있어서 거기에 뭐 입력과 통계를 내는 건 너무 간단한데 사실 막연한 거는 그분들이 고객을 만나서 또 만남에 준하는 텔레폰 어프로치상에서 무슨 질문을 할까를 모르세요. 그래서 사실은 2시간 정도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담을 하고도 예. 고객 입장에서는 긴 얘기를 했지만 특별히 남는 건 없네.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객한테 할 수 있는 질문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예.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보험은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역으로 같아요. 질문을. 근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아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보장이 다 되는 것들. 그치. 이게 많이 좋은 되는. 보험 아닙니까? 라고 답변을 하세요. 또 계속 물어봐야죠.